올해 일어난 사건 중 가장 비상식적이고 기이한 사건입니다. 바로 전청조와 남현희가 결혼할 뻔한 일인데요. 남현희의 예비 신랑에서 여자 사기꾼이 된 전청조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선균 지드래곤과 비교해봐도 밀리지 않는 화제의 인물이죠. 그런데 또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교도소에서 남성이랑 펜팔하다가 혼인신고했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제주도에서 여성과 결혼식을 실제로 했었는데 이때는 전청조가 신랑으로 결혼식장에 섰으니 주민번호 2로 시작하는 그는 당연히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남자로서 여자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여자 교도소에선 남자랑 결혼했죠. 이런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인데 2015년 11월 남성인 K씨와 만남을 가지며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예식장을 비롯해서 결혼 자금을 송금해주면 결혼을 준비하겠다라는 말로 전청조는 K씨에게 무려 6,811만 원을 뜯어냈다고 하는데요. 전창조는 두 차례에 걸쳐 K씨와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삼각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청조는 2015년 한 여성과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2016년에는 또 다른 여성과 청주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남성 K씨와 양다리를 걸치고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교도소에서 펜팔로 만난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남현희랑 또 남자로서 결혼하려고 했나 본데요. 남현희는 전청조가 남자의 중요 부위를 이식받았다고 고백했던 사실을 언급했는데 이 때문에 전청조가 남성이 됐다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현희는 전청조와 가족 같은 친구로 지내다가 감정이 생긴 상황에서 어느 날 자신의 옆에 누워 본인이 남자라는 것을 노출했다고 하는데 남현희는 그 노출이 보여주는 노출이 아니라 제가 당황스러운 스킨십이 먼저 있었다고 고백했고 이에 관계를 시도한 것이 맞냐는 물음에 남현희는 맞다고 언급하며 관계를 시도했는데 그땐 분명 남성이었다고 고백했는데요. 남현희는 실제 신체를 봤지만 중요 부위를 뺀 나머지만 봤다고 주장하며 전청조의 성전한 한 신체 부위를 보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 실제로 보지는 못했으나 관계를 할 때 스킨십으로는 실제 남성의 모습이었다고 언급했죠. 하지만 여자교도소 동기가 전청조는 위아래 모두 여자라고 말했는데 남현희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 탐정 유튜브의 말에 따르면 전청조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남현희에게 소개했는데 팬티 안에 FTM 패커라는 제품을 착용하면 여자라도 남성의 징표가 불쑥 튀어나와 남자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여자였던 전청조는 남현희와의 잠자리를 위해 트랜스젠더 A와 텔레그램 메시지로 경험을 전수받았는데 전 씨는 학생 중 한 명이 여자에서 남자가 되고 싶다고 그런다며 성별을 바꾸는 자세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여자친구랑 잠자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A씨는 트젠들이 사용하는 용품들을 알려주며 해당 기구는 실제와 비슷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어렵다고 밝히자 갑자기 전청조는 A씨에게도 황당한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전청조는 밤에 남자 행세를 했는데 그 사실은 남현희에게 굴욕적이라 따로 언급은 안 하는 듯한데 남현희를 만나기 전 5월경부터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을 한 유튜브에 접근해 성전환 전 남자 역할로 잠자리하는 꿀팁을 모두 전수받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을 검색했는데 여자가 엎드리고 남자가 뒤에 있으면 속일 수 있다는 내용도 찾아봤다고 하죠. 전청조는 트랜스젠더에게 얻은 정보를 가지고 별도의 용품을 구매했고 남현희와도 불을 꺼고 용품의 도움을 받아 남자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남현희를 만나기 전 전청조는 2015년 11월에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성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진 후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한 달 만에 전청조가 결혼을 제안하면서 이 남성 K씨에게 결혼 비용으로 쓰겠다면서 6,800만 원 가량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청조가 결혼을 준비하는 줄 알았던 K씨는 전청조가 구해 놓았다는 청주의 신혼집에 찾아가게 됐지만 그곳에는 전청조가 혼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여성 B씨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K씨의 돈으로 집을 구해 B씨와 동거하면서 그 여자와 웨딩 촬영까지 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니 K씨의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전청조가 경기도 김포의 친척집에서 체포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는데 웬일인지 당당하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얼굴을 모두 가린 상태였는데요. 현재 남현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남현희의 인스타그램에서는 게시물이 하나둘씩 내려가며 전청조와의 흔적을 지우더니 아예 모든 게시글을 다 숨김 처리해놨다가 현재는 계정을 없앤 것으로 보입니다. 남현희의 이런 표정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표정인데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고 아무도 남현희를 피해자라 위로해주지 않고 있죠.
방금 보도된 채널A 뉴스에선 남현이가 직접 나와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표정을 보니 약간 멘탈이 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남현이는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은 모두 전청조의 기획이었다며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실이 맞나 싶기도 하다는 황망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돈의 출처를 남현이가 정말 몰랐을지 알고도 모른 척했던 것은 아닐지 의심이 이어지는 중이죠. 남현이는 자신의 명품 사진들을 모두 지우고 있는데 사진들을 올려놓은 시기가 올 2월부터 최근으로 전청조와 함께 한창 돈을 물쓰듯 쓰고 다녔던 시기인데요. 재벌 3세라며 경호원을 대동해 다녔던 전청조는 사실은 61만 6천 원을 갚지 못해 2019년 이후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인데 현재까지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남 씨와 전 씨는 결혼 발표 인터뷰를 통해 전 씨가 서울 잠실 시그니엘에 살고 있으며 재벌 3세라고 전한 바 있고 최근 남현이의 인스타그램 등에는 전청조가 선물한 고가의 차량과 선물 등이 올라왔던 바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고가의 선물을 하고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네티즌들은 재벌 3세도 아닌데 도대체 시그니엘은 어떻게 살았으며 남현이에게 벤틀리를 어떻게 선물한 거야 하고 궁금해하는데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나 통장을 만들 수 없었던 전청조는 남현이와 자신의 공범인 경호원 명의를 빌려 시그니엘을 호텔처럼 단기 임차하고 남현이 명의로 벤틀리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전청조의 사기 행각들이 드러나며 공범이 있을 것이란 추측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일각에선 경호 인력에 대한 의문도 더해졌습니다. 전청조는 2019년도부터 경호원을 대동했다고 전해지는데 특히 제주도에서 한 여성과 결혼식을 할 때도 경호원을 대동했으며 고급 외제차 대여에 360만 원, 경호 인력 동원에 150만 원을 사용했죠. 남현이 또한 전청조에게 속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남현이와 전청조가 논란 전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공연을 보고 있는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평소 데이트에서도 두 사람은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원들이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두고 이 정도면 남현이 또한 이런 상황을 즐기던 게 아니냐, 공범이 아니냐는 추측성 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청조가 남현이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4억가량의 벤틀리 차량과 전청조가 남현이 어머니에게 선물해준 GV70 등이 밝혀지며 이런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액수가 굉장히 큰데 특히나 최근 전청조가 타고 다녔던 마이바흐 짝퉁 벤츠 차량은 남현이의 명의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남현이가 전 남편과 함께 구입한 벤츠 S클래스 차량을 전청조에게 준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태인데요. 남현이는 전청조가 준 각종 선물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올 현금으로 사준 4억짜리 벤틀리 차량은 현재 남현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죠. 남현이는 전청조로부터 지속적으로 고가의 명품 선물 등 금전적 이익을 받아온 만큼 그가 저지른 사기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믿고 사기에 걸려든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사기범죄 수익금으로 마련했을 고가의 선물 등 금전적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선 반환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전청조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남현이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그녀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청조의 성별 의혹에 대해 묻자 이전에는 여자였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얘기라며 지금은 남자다라고 답하면서 전 씨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과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 두 개를 하나씩 보유하고 있었다고 답하며 신뢰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국가행정전산망에는 아직까지 전청조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기재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청조가 뒷자리 1로 시작되는 주민등록증을 남현이에게 보여주며 남자 행세를 했다는 건 처음부터 진실되게 사귈 생각이 없었다는 반증이죠. 우리나라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이고 따라서 전청조는 법적으로 자신이 여성인 이상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애당초 결혼이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10중 8구 그가 필요했던 건 남현이와의 결혼이 아니라 본인이 대한민국 펜싱 금메달리스트 남현이와 결혼할 사람이란 사실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결혼에 골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남연이라는 유명인과 결혼할 남자라는 포지셔닝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 들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죠. 결혼 발표 이후 최근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내막을 살펴보면 그 뒷배경엔 남연이가 적지 않은 비중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가까운 인척인 그녀의 조카까지도 철석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전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을 정도라니 그 나머지 사람들이야 오죽했을까요? 비록 남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전청조 곁에서 병풍 노릇만 했다 하더라도 그 병풍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며칠 전 디스패치 발로 처음 전청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대응 운운하며 전청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 언론 보도에도 그 정도였는데 평소 그녀가 전씨를 얼마나 신뢰하는 태세로 감싸고 돌았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런 태도가 사기 피해를 키우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는데요. 더군다나 남연이는 전청조로부터 명품이니 고급차니 하는 고가의 선물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씨가 과거 몇백만 원 정도 되는 적은 돈조차 아쉬워 온갖 범죄 행각을 벌이고 돌아다닌 걸 감안하면 수중에 돈이 그리 많았을 리는 없고 결국 그 모든 선물의 자금원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범죄 수익금일 거라는 판단이 가능하죠. 전청조 때문에 역대급 추문에 휩쓸려 그녀 역시 명예에 큰 흠집을 입는 피해를 당하긴 했지만 그동안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배어있는 돈으로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얻어왔다는 측면에서 남연희 씨는 나 역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최소한 그녀의 이름을 믿고 사기 범죄에 걸려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갖고 전청조가 범죄 수익금을 이용해 제공한 모든 금전적 이익들만이라도 반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남연희도 공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남연희 감독을 믿고 투자했고 전청조가 사기친 돈으로 억 단위 명품 선물과 벤틀리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남연희가 사기치는 걸 몰랐다면 배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청조와 꼬리 자르기에 성공하더라도 명품만을 이렇게 좋아하고 제자들의 불미스러운 일은 은폐하기 급급한 남연희가 과연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정말 씁쓸할 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